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지난 17일 민주당의 4차 TV토론회에서 등장한 황교익 씨 문제가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결국은 일단락되고 있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평가들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또 생각해보고 얻어야 될 교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총괄 특보단장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일단 일단락 됐습니다. 또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하셨지만 이 황교익 씨에 대한 사퇴 의견을 밝히면서 또 집중을 받으셨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황 내정자께서 오전정으로 입장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황 내정자와 가까운 사이입니다. 네. 그리고 서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관계고요. 또 어제 저의 발언에 대해서도 황 내정자가 저의 진정성을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분의 장점이나 또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어느 누구도 잘 알고 있는데요. 단지 그 황 내정자께서 경기관광공사로 내정된 순간은 이제 공인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공인으로서 발언에 신중을 해야 되는데 네. 선을 넘는 발언으로 당과 인사권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이었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황 내정자 동사장도 이 싸움의 끝에 네. 아주 큰 상처를 입을 것이다. 청문회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저의 네. 그런 이제 판단이 그분에게 제가 용단을 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다행히 어제 이낙연 후보께서 사과를 했고, 네네. 황교익 황 내정자도 자신의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지나쳤다고 네. 말씀을 하셨고, 서로 사과가 된 거라고 네. 봅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께서도 등판하셔서 역할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이게 수석 국면에 들어갔고요. 단지 네. 이 지금 막장 드라마를 촉발시킨 이낙연 후보 이낙연 측에. 후보 캠프의 그 당사자께서 네네. 정말 친일로 매도한 거, 이것은 네. 그 한교익 그 내정자의 그 살아온 삶을 매도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건 당사자께서 분명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일, 요것만 지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선을 넘은 발언 자체가 여당에 큰 부담이다, 이런 분석 기사들도 나오고 지금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황교익 내정자의 표현에서도 조금 생각해 볼게요. 아니, 정치권에서 먼저 선 넘은 발언을 나에게 보냈다. 아마 경선이 과열되니까 주변으로 좀 이런 표현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치권을 좀 향해서는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정치권과 또 문화예술계 입장을 틀 수가 있죠. 네. 근데 저는 어제 사실은 이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이런 막장 드라마 전국에서 네. 아주 조그만 도랑 하나라도 판단의 그런 심정으로 물꼬를 탔고요. 네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하루 동안 청신호들이 감지를 되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분명 수석 국민에 접어들은 것 같고요. 단지 앞으로 각 캠프에서 중진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께서 향후에 원팀에 저해될 수 있는, 원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은행을 극히 자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원팀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미리 잘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각 캠프의 중진들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민주당 대선 캠프 중에서 대변인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이 또 이재명 캠프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지금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유난히 좀 공격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 황교익 TV라는 곳에 출연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또 이낙연 대표 측에서, 전 대표 측에서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지적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 이슈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들어보죠.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 유튜브 출연했다,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는 나머지 후보들에게 크고 작은 공격을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공격과 비난에 대해서 1위 후보로서 겸손하고 또 진솔하게 또 해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뭐 의도적으로 그랬겠습니까? 네. 또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명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또 오해 소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자가 적절한 그런 뭐 해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직접 후보자의 또 해명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계속 뭐 멈추지 않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경기도 산하의 어떤 단체들에 대해서도 또 인사 논란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출신 또 캠프 출신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뭐 여러 이슈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근본적인 전략이나 대책 같은 것들 마련해 두고 있으신가요? 네거티브 하지 않기로 약속을 서로가 했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또다시 네거티브하기 시작하면은 저희들도 이낙연 그 후보께서 지사 시절에 또 총리 시절에 했던 인사를 뒤져서 이것을 까발리게 되면은 또다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네거티브 중단 약속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후보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자기들이 관심 있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이 국민들에게 부동산 대책의 전망과 비전이 무엇인지, 또 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대안과 처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우리 청년들의 이 좌절된 삶에 어떤 활력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건지, 특히 저희 민주당 지지자들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러셨겠지만은 몇 년 전에 광장으로 촛불 들고 나가서 세상이 바뀌기를 갈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완의 촛불 혁명을 어떻게 하면은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비전과 희망을 담은 그런 이야기들을 후보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꾸 이런 지난 일들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결국 네거티브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경쟁으로 가고요. 치열한 토론과 비판 얼마든지 좋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기본 시리즈 공약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게 완결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 또 보완, 더 좋은 대안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이런 정책에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더 좋은 대안을 만들 그런 시점이고, 그래야만이 예. 당도 살고 후보자들도 더 국민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사실 지금 안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원하고 계시는데 정치권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서 최재형 후보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 원전 수사 권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요 말씀 드리기 전에요. 네네. 제가 지난주에 그 최재형 후보께서 가짜 독립 유공자 후순 행세를 한 네.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료를 통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네. 아직도 부친이 만주 해림에서 독립운동했다는 38년부터 44년 7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하고 직접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시기를 제가 정식으로 또 다시 요청을 하고요. 네. 어제 이재명 지사가 최재형 후보에게 공식 그 사과를 이제 요구하는 것은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월성 원전 사건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기획 감사였다, 표적 네. 수사였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해석한 경제성 평가를 조작을 해서 원전을 폐쇄했다는 결론을 가지고 이 결론을 토대로 최재형 감사원
과 윤석열 검찰이 실형을 옮겨서 결국에는 야당, 감사원, 검찰의 합작품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기획감사와 표적수사를 진두지휘했던 감사원장 최재형, 검찰총장 윤석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네. 특히 원전 사건 때문에 결심했다는 최재형 후보의 대선 출마 명분 상실되고요. 네. 그래서 월선 원전을 사실은 정치적 야망 때문에 이용을 한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권 욕심으로 중대 사퇴했고요. 그래서 윤석열 최정에게 이재용 후보가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것이고요. 이것은 신속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아직 저희 YTN에서는 공식 확인이 되지 않는데 황교익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다 이런 뉴스가 바로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잘 됐네요. 그리고 뭐 본인은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은 마음을 잘 추스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된 일이다, 감사하다 또 이런 입장을 주셨네요. 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야권은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역사 인식 논란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안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참 이분 한심해요. 이한열 열사를 모른다?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를 착각한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이었고 이런 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 1, 2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 참으로 참 부끄러운 것이고요. 캠프 측에서는 그리고 해프닝이다 또 이렇게 해서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건 초등학생도 실수하기 어려운 실수를 해프닝이라고 한다는 것이 네, 이건 너무 참 민망한 해명이고요. 네네. 설령 실수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역사 인식 너무 한심하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가 너무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 인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왜곡된 시각으로 대권 행보를 하려다 보니까는 실수가 반복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자신이 없으니까 토론회를 기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역사인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벼락 공부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신의 삶 속에서 독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차근차근 정립되고 뿌리내리는 것인데요. 준비 안 된 역사인식을 가진 이 윤석열 후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누구보다는 네. 뭐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후보보다는 제가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 의원님과 직접 또 본인과 비교를 해주셨네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을 조금 더 두텁게 하는 경쟁이 될지 또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연락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